설명문. 그냥 이렇게 설명문들은 이제 특징이 순서 같은 거에 설명문은 반드시 나와요. 여기 지금 무관한 문장으로 나왔는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명문들은 소재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무관한 문장으로 내기도 좋고, 그죠? 그리고 소재가 낯설 수도 있죠. 소재가 다양하니까 무관한 문장 내기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소재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설명문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설명문이라는 것 자체는 영어여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모르는 거를 설명해 주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봐도 낯선 소재들이 많아. 그럼 소재가 낯서니까 뭐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겠어요? 이거에 알맞은 설명의 방향에 맞는 순서 같은 거를 내면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순서에는 늘 설명문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씩은 설명문입니다. 과학 지문, 무슨 뭐 물리 지문 막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오늘 이 설명문이 좀 나왔으니까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푸드 패키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눈에 여기서는 약간 보인다라는 뜻인데 그냥 패키징이 당연히 보이죠. 보이는데 여기서 약간 좀 눈에 띈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들 중에 눈에 확 띄는 형태이다. 이거는 음식 포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요즘 이제 모든 포장지에 적용되는 거죠. 일회용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는 공급이죠. 근데 이 서플라이가 유통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distribution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공급하는 쇠사슬, 체인. 공급사슬이라는 말은 결국에 생산자부터 우리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응? 아, 그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manufacture, 메뉴가 손이죠, 손. manufacture, 생산부터 그죠? consumer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거를 supply chain 또는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음식 공급에 있어의 쓰레기, 거기서 아주 눈에 띄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이다. 이게 접속사니까 일단 일단 상품이라는 게 소비가 되면 패키징은 남죠. 이 패키징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패키지 자체를 쓸 수 있는 방법. 아무튼 이 패키징, 이 포장지, 뭐 랩핑 이런 게 남습니다. 하고 문장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는 완전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이 끝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여기서 끝인데, 그러면 남게 됩니다. 그럼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게 남아서 그 결과 be handled. 남아집니다. 남아서 그 결과 처리가 됩니다. 수동태가 두 번이네요. The packaging is left. 남겨져서 to be handled. 처리되죠? 그죠? 그것도 separately 하게. 분리돼서 처리가 됩니다. 수동태가 두 번 나오네요. 이렇게. Packaging is left. 남겨지죠. 상품은 소비가 됐으니까 포장지는 남겨지고 그 다음에 be handled. 처리가 되는 거죠. 얘와는 독립적으로 분리하게 분리돼요. 여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이거죠. 컨슈머들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지금 역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가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하우에버가 세 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죠. 역적, 추가, 강조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셋 중에 뭔 거 같아요? 추가를 쓰고 있죠. 지금 추가 이쪽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는 삼각별이 아니라 이때는
삼각이 저렇게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글 중에 추가를 해준 거죠. 추가.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패키징의 문제가 푸드 패키징이 소비자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다른 소스가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서플라이 체인에 여기를 따라 전치사 명사. 바로 each stage 각 단계별로 예를 들면 생산자에서 뭐 우리 wholesaller라고 그러죠. wholesaler 요즘은 이 wholesaler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보면 무슨 뭐 도매 이런 거 있죠. wholesaler 그 다음에 소비자로 바로 오기 전에 있는 뭐 retailer 뭐 도매 소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스테이지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자동사로 쓰죠.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바로 공급 채널에 있는 그리고 뭘 포함한 공급 채널이겠습니까? 바로 이걸 다 포함한 여기 ing는 우리가 이걸 분사형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라 그러죠. 전치사. ing가 붙은 전치사 including 뭘 포함하여? restaurant, retailer, distributors 여기는 이제 유통업자죠. manufacturer 이제 여기 생산자들 이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문이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뭐 설명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나열을 한 거죠. 그냥 2, 3, 4, 5 여기서 쓰는 모든 패키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보여만 준 거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나열이 쭉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재가 다양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 만들기 좋죠. 근데 여기는 소재가 낯설진 않기 때문에 순서로 잡기는 조금 그래서 무관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이제 요 부분요. not all. 여기는 좀 주목을 해야겠죠. 주목. 자. 이렇게 심심할 때 이게 가끔 선생님과 제자들의 이게 오손도손한 가위바위보 게임. 주목. 아, 졌다. 자, 내가 졌으니까 네가 한 대 맞으세요. 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설명문에서 약간 논설적으로 넘어가고 있죠. 푸드 패키지에 대한 포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다가 여기서 자기네 오피니언 같은 게 딱 들어가죠. 문제점 지적. 야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Not all of. 이제 요 어순을 좀 잘 알아두세요. Not all of. Not all이 붙으면 해석을 뭐라고 해석해요? 부분 부정으로 하죠. 여기 막 이런 해석은 막 나중에 오역하지 마세요. Both of them didn't come. 뭐라고 해석해요? 정말 오역이 많이 일어나죠. 몇 명 왔어요? 몇 명이 안 왔어요? 2명이 안 왔어요? 허, 진짜요? 아 그러면 이거는 모두 다 아니다예요? 방금 부분 부정 해놓고 여기 이거 해석은 또 따로 별개죠. 이건 뭐라고 해석한다? 그죠? 둘 다 안 온 건 아니다죠. 부분으로 부정하죠. 한 명은 왔단 소리예요, 이거는. 그럼 둘 다 안 왔다는 뭐예요? 둘 다 안 왔다. Either of them came 하면 이거 몇 명이 온 거예요? 이거 아니 몇 명이 온 거예요? 여기는 둘 다 안 온 건 아니니까 그럼 몇 명 왔냐? 한 명 왔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둘 중 하나는
둘 중 하나는 왔다. 그럼 이것도 한 명. 이래서 그래서 이게 부분 부정이고 부분 긍정하고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둘 다 안 왔다. 완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누구에다가 not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either 부분 부정에다가 not을 붙여버리면 결국에 몇 명이 안 온 거예요? 0명. 다 안 왔죠. 그래서 either와 not을 붙여서 한 단어로 neither라고 그러죠. neither라고도 읽고 neither라고도 읽고 neither of them came. 몇 명 안 왔다? 몇 명 안 왔다? 몇 명 왔다? 0명. neither를 다른 단어로 none. neither의 동의어는 none. None of them came. 아무도 안 왔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 2, 3, 4 중에 저 문장은 몇 번인 거예요? 누구 해석하고 똑같아요, 저기? 1, 2, 3, 4 중에? 1번. 그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든 쓰레기가, 그죠? 여기서 all이 주어져. 우리가 보통 all이라는 단어가 사물을 나타낼 때는 보통은 단수 써요. 사람일 때는 복수를 쓰고, 보통은. all of the waste, 그 쓰레기 모두 다 not is니까 managed 되는 것, managed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석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다. 1번 해석이죠. 부분 부정이죠. 여기는 완전 부정. 요 두 개는 좀 외워두세요. 부분 긍정, 부분 긍정에 not을 붙이면 완전 부정. 그들 모두가 appropriately, 그죠? 적절하게 잘 관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Some of it. 대명사도 시험에 수일치로 나옵니다. 저기서는 waste를 단수로 봤으니까 당연히 it으로 잡는 거죠. 이들 중 일부가 has end up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자동사죠. end up. 어떻게 지어집니까? 클러그가 돼버립니다. 클러그. 이렇게 하는 것. 클러그. 우리가 보통 플러그란 단어도 쓰죠. 여러분 저기 있는 익스텐션에 있는 플러그는 결국에 뭐 하란 소리예요? 거기 두 개 뚫려 있는 구멍을 막으란 소리예요. 막으면 그게 전기가 연결이 된다 이 뜻이에요. plug. unplug가 뭐예요? 막혔던 거를 뚫어라 이 소리예요. 그럼 코가 막히면 뭐라 그래요? 이것도 plug라 그래요. plug. 그게 clog이에요. plug. 막히죠. 누구를 막아요? oceans를 막죠. 그 oceans에는 in the oceans죠. 그 바다에서는 where? 그 바다에서는 plastic litter가 뭐예요? 쓰레기죠. 쓰레기. No littering. 길 지나가다 보면 no littering.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plastic litter가 floating 떠다닙니다. around 여기저기. around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떠다녀요. 바로 뭐 하면서? 이거 하면서 떠다닙니다. 이거 굉장히 그 야생동물에 문제가 되고 있죠.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은 또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다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이로, 밑에서 물고기가 보면 먹이로 보이기도 하고,
잡아먹었다가 걸리면 죽는 거고, 걔네들은 무슨 뭐 119에 실려갈 수도 없고, 뭐 의료보험도 없죠. 재미없네. 아무튼 그러니까 다 막 이게 트랩 거기에 갇혀버리기도 하고, 그 배에서 버리는, 그러니까 찢어진 어떤 그물 같은 거를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리면 그게 떠다니면서 거기에 한번 걸리면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한번 걸리면. 그리고 포이즈닝, 그죠? 걔네들한테 오염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따라서 used packaging, 우리가 한번 썼던 것들이 아마도 recovered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네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강한 주장의 설명문은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recovered, 회수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여기서는 이제 회복이라는 말보다는, 회복되다라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회수되다의 개념으로 조금 더 강하죠. 뭐를 위해 회수될 수 있다? 이미 사용된 것은 재활용 또는 재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름 이제 이것이 바로 this, 뭐 여기 this만 좀 잡읍시다. 나름대로 자기가 제시한 이 해결책을 중요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하기 위한? 이거 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 아니냐. minimize, 최소화시키자. 뭐를? overall burden이죠. 부담감. 전반적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식 아니겠냐, 이게. 뭐로부터의 부담입니까? 바로 음식 또는 음료수 패키징.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어디하고 병렬이에요? 이 serve는? 이거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병렬 구조는 무조건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애를 찾아야지 병렬 구조가 나오지, 그림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상으로 그림을 맞추는 거지, 그림은 상으로 맞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 해석을 통해서 생략된 부분 어디에다가 갖다 맞추면 돼요? 이 serve는 누구예요? 어디에 병렬이에요? 누구? 그렇지. 이거 하기 위한 중요한, 그 다음에 역할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바로 새로운 패키징에 대한 resources로서의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resources는 걔네들을 회수해서 다시 한번 써먹자, 이 얘기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끝났죠? 아니, 안 끝났죠? 끝났죠? 여기다 말장난을 빼버렸구나, 내가. 여기 말장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말장난 들어왔죠?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recycling and reuse를 가지고 그랬습니다람지, 이렇게 무관한 문장에 무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무관한 문장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무관한 문장을 같은 소재. 자, 소재라는 건 단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패키징을 재사용을 합시다. 그러면 단어는 같죠. 같은 소재인데 주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주제. 이걸 무관한 문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보죠. 소재를 같이, 쉽게 말하면 단어를 같이 만들고 그게 의미하는 주제는 달라. 세상 사람은, 인간은 다 죽는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하셨지.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breath가 breaths죠. breath 하면 꼭 숨 쉬다 같이 들리니까. 숨 쉬다가 스펠링이 뭐죠? breath. 숨 쉬다. breathe. 스펠링 갑자기 생각 안 난다. breathe.
breathe, breath. 오, 역시. 역시 미나. 추추. 뭔지 알아요? 어? 뭔지 아세요? 추추 트레인? 네. 야구 좋아하는 사람 다 알죠. 나만 몰랐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야구 역사계에 가장 비싼 몸값을 받은 사람인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추슈 트레인이에요. 그냥 성이 추인데 우리가 아마포머피비아라 그래요, 영어로. 아마포머피비아. 교육학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의상어.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 아마포머피비아. 아마 스펠링 찾아보는 줄 알고 내가 알려주려고 했어요. 스펠링을 아마 모를걸? 근데 의성어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랑. 우리는 칙칙폭폭 이렇게 얘기하고 걔네들은 추추추 하고, 우리는 꽃기요 이러고 걔네들은 카카루루듀 이러고. 예? 카카루루듀. 나 예전에 어디서 본 거 같아. 맥도날드 has a farm. 이야 그 노래 모르세요? 맥주알고요? 아니 우리나라는 맥도날드라는 그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맥도날드라는 이름 자체가 좀 약간 구식 성이잖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농장을 가지고 있지 뭐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는 닭이 있지, 닭은 꽃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카카로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니네들 귓구멍에 저렇게 들리냐? 그 와이프는 너무 당연하게 그런 거 아니냐고 나한테. 아니라고. 우리도 깎여 줄이자. 완전. 근데 추슈 트레인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 그게 추신수예요 이름이. 아니면 저기 뭐죠, 러블리 추도 있어요. 추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추성훈이라고 그 일본계 한국계 일본 격투기 선수도 있어요. 그 하이 하는 그 꼬마의 그게 이름이 추사랑인가요? 한 번만 너도 머리 이렇게 한번 잘라봐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하세요, 길에서. 하이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게 귀여움 받을 거예요. 자, 여기는 bread 쓰고 여기는 bread 쓰고 듣자가 들어가죠. 아무튼 여기는 폭이라는 되게 넓은이라는 단어입니다. broad의 뜻이에요. broad. 넓은을 명사로 바꾸니까 breads가 된 거예요. 폭이죠, 폭. 그래서 지식의 폭. 여기서는 깊이라고 안 했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계속 수능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식이 굉장히 넓어져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문의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깊이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 breadth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를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the thing이다. 이것이 바로 the thing이다. 뭐 하는? which 하는. which enables you. 그죠? 가능케. able에 en 동사 붙였죠? 가능케 한다. 너가 engage. 그죠? engage in meaningful small talk. engage in이 참여하다죠. 참여하다. 전념하다. 난 너만 바라보겠어가 무슨 결혼하기 전에 난 너만 바라보는 서약식. 이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paperwork.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가 되기 전에 약혼식. 약혼식이 영어로 뭐예요? engagement. 집중하겠다. 너만 바라볼게. 난 너만 바라볼. 네, 컨택해주세요. 네. 정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드릴까요? 자, 그래서 engagement ring이 약혼 반지예요. 약혼 반지. 약혼. 그 다음에 교전, 전쟁 중에 engage라는 말이 적을 만났을 때 전쟁에 포함하다 이 뜻이에요. engage. 그리고 여기서는 이러한 것에 당신이 참여. 교전이라는 건 결국에 참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두 개, 이걸 다 하면
다이어 공부를 하실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계셔야지 중요해요, 이게. 아, 교전이라는 게 내가 지나가다가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인게이지 인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막 스몰 토크를 하고 있어요. 야야야, 유수님 선생님 정말 야, 귀엽지 않냐?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끼어든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인게이지 인인데 전쟁 중에서는 지나가는 적군하고 내가 싸움을 붙으면 그게 인게이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이성들 중에 난 너하고만 사귈 거야도 인게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다이어가 같은 개념이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작은 턱, 스몰 터크. 그게 결국에는 이 지식의 폭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폭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죠. 다양성이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폭이라는 건 다양이죠. 다양한, 다양성. 이다 얘가 이렇게 했듯이 여기서 원수는 부사죠. 한때 이렇게 말했듯이 뭐가 스몰 토크라는 것은 바로 누구와 흡사하다? Put a few raisin을 건포도를 raisin을 아주 작은 거지만 별로 몸이 건조한 어떤 도우, 밀가루죠. 피자 밀가루에 아직 토핑을 올리기도 전이에요. 거기에 건포도 몇 개를 뿌린 것처럼, 그죠? 스몰 토크라는 것은 작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 우리가 그냥 살고 있다라는, 이그지스턴트,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맛없는, 그죠? 몸이 건조한 밀가루 위에다가 건포도 몇 개 뿌린 것 같은 아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밍밍한? The icing of cake? 뭐 이런 건가요? 아이싱? 약간 이렇게 케이크, 밋밋한 케이크 위에다 뭘 좀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은 느낌? 그냥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there is nothing.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순서로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선입견이 생겨요. in short 나오면 A, B, C 중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오늘도 이제 무관한 문장이 이따가 문장 삽입을 15강에서 풀어보시면 정답이 5번 가는 질문들이 이제 쭈루룩 나와요. 그런 게 좀 약간 사람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순서에 대한 선입견. in short 하면 왠지 끝에 있을 것 같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There is nothing small. 그러면은 there is nothing small이니까 뭐 하다는 소리예요? 작은 게 없다니까 중요하다죠. 중요한. There is nothing small. 뭐에 대해서? 스몰 토크는 중요합니다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There is nothing small about small talk. 근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라임을 맞춘 거예요. There is no small in a small talk. 이렇게 막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쓴 거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it is important. There are lots of important things about small talk 이렇게 안 쓰고 라임을 나름대로 맞춘 거예요. Nothing small in small talk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it's a social lubricant. 스몰 토크는 lubricant다. lubric 윤활유죠. lum은 희미하게 반짝반짝. 희미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다. 그러니까 looms large는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아무튼 크게 보인다. 할 때 조심할 점 loom은 다른 동사로 대체를 할 때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쟤는? loom large입니다.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 동사입니다. 상태 동사는 뜻이 없어야 돼요. 그냥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거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버리면 여기에 large가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인 형용사가 아닌 것처럼 해석된단 말이에요. 막 largely 이렇게.
근데 largely는 대개란 뜻이죠. 주로 이런 뜻이지 크게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human exchange. 모든 사람의 교환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의 접촉, 사회생활 말하는 거죠. exchange, 사회생활.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바로 it is a social lubricant 해서 결국에는 이 it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it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쭉 누구를 데리고 와서 했고 그래서 요약을 딱 해서 한 다음에 한 번 더 썼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이쯤 되면 반복을 여러 번 했으니까 강조가 되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럼 여기서 it은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it is 대다고 저런 it is 대다고의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여기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주어일 때와 강조일 때. 차이점은 얘는 가주어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형용사가 못 들어가요. 또 차이점은 여기는 전치사 명사 부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부사는 못 들어가요. 자, 명사가 들어갈 때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만약에 무슨 가주어와 강조를 구분하시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서 차이를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차이점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차이점. 네? 차이점은 너무 뻔하지 않아요? 공통점. 네, 감사합니다. 5대 5였습니다. 인생 있습니까? 아니면 도죠? 이미 차이점이 뚜렷한 곳에서는 시험 내기가 너무 쉽잖아요.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똑같이 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거는 역시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 가주어에서는 누가 가짜예요? 누구를 안 써도 돼요? 얘 하나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원래 있던 애 그대로입니다. 얘네들은 빼면 안 돼요. 얘네들은 빼면 안 돼요. 원래 있던 애 그대로입니다. 얘는 원래 있던 문장 성분 그대로인데 다만 주어가 기니까 가짜 주어 하나 쓴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강조는 원래 문장이 누가 다 가짜예요. 여기는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다 필요 없어요. 원래 없던 애들이에요. 얘는 원래 없던 애들이고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원래 문장이에요. 원래 문장. 원래 문장 중에 뭔가 강조하고 싶은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강조하고 싶은 애를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명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저 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 아니겠습니까?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우연히 명사였고 그 명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다 보니 그 주요 성분 하나를 데려다가 요 앞으로다 집어넣어 버렸으니 이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문장이 명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원래 주어니까 여기가 완전해요? 불안해요?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원래 주어니까 완전하게 꽉 차 있는 문장이에요.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쟤를 딱 보니까 쟤는 이제 뭘로 보이세요? 저 이시. 저 이시 앞에 여기 가운데 명사가 딱하니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이게 여러분들이 it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관계대명사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험에서 막 이런 거 막 위치로 바꿔놔도 허허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it 명사인데 불안한 문장이면 이게 원래 문장이구나.
이게 원래 문장이구나. 얘 들어가는 원래 문장이고 얘는 없는 문장이었구나. 없는 걸 왜 괜히 썼을까? 아하, 강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 지금 강조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될 이야기고, 같은 내용이 3번 나왔으면 강조가 될 만한도 한 시기가 왔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다름 아닌 바로 그 사회적 근데 저는요 꼭 이렇게 딱 해석을 다 해놓고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조를 되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도 수업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잠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강조가 정말 이런 생태를 가지고 있는데 저 it은 대명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넌 알고 있었어요? 예? 저걸 보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내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죠 제가. 아니 나는요 이게 딱 이게 명사가 딱 나오면 막 이걸 설명해주고 싶어. 이걸 설명하고 나서 다 설명하고 나서 자 알았지? 딱 돌아가서 딱 봤더니 잠깐만 근데 이게 대명사인 것 같다 얘들아.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처럼 보이는 대명사였습니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 나 이렇게 해맑은 모습 처음 봤어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보다. 재수없어. 자, 그래서 기지. 알면서 조용히 있었단 말이야. 이 스몰 토크는 이 대명사는 바로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이거 한. 아니 창피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무슨 관계 변호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해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네요. 모든 문법은 해석으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먼저지 문법은 나중 일이죠. 나중 일. 문법이 먼저 생긴 것도 아닌데 문법이 생기고 내용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요약하자면 스몰 토크에서 스몰 토크는 그러니까 스몰 토크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게 없다. 즉 걔네들은 사회적 윤활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윤활유이다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몰 토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사회적 윤활유이다 이거 하는 굉장히 역할이 커 보인다. 여기서는 important죠. 굉장히 역할이 커 보이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커 보이는 이제 결론을 내놨죠. 여러분들 이 does를 접속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접속사 아니에요. 부사예요. 연결사예요. 연결사. 그렇기 때문에 being informed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can be helpful. 여러분들 being informed를 여기 위에서 한 단어로 찾아보실래요? 여기까지 on a wide range까지 여기 위에서 무슨 단어를 이대로 바꿔놨어요? 무슨 단어를 being informed 왜냐면 우리가 수동태에 굉장히 약점이 있잖아요. 영어식 수동태하고 한국식 수동태가 다르니까 being informed가 뭐 하는 게 being informed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being informer 내가 inform을 받다를 한 단어로 말하면 공부하다죠. be told면 뭐예요? be told, I was told 한 단어로 바꾸면 hear죠, hear. 내가 들은 거죠, listen. I was heard는 무슨 말이에요? tell. 내가 지금 I was heard죠. I was being heard. 내가 여러분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I need someone I need someone 뭡니까? I need someone I heard. I am heard. 내가 들려줘야 될 사람이 난 필요해 지금. 굉장히 외로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동태에 좀 약간 약점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being informed라는 것은 여기서 breadth
처음에 나왔던 breadth of knowledge가 being informed on a wide range랑 같은 개념이죠. 결국에는 따라서 이게 양괄식이죠. 대부분이 이게 수능지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글이 양괄식이에요. 이게 두 번씩 나와요. 이렇게 단어가 다만 밖에 있어서 잘 눈에 안 띄는 거죠. 뿐이죠. 그거를 딱딱 잡을 줄 알면 글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뭐지 거봐 이거 똑같은 말 나오죠. wide range의 토픽을 우리가 잘 being informed, 여기선 내가 정말로 정보를 전달받다의 뜻이 아니라 그걸 잘 알고 계시면, 그죠? 뭐에 대해서 topic outside your area예요. your area, 너의 전문 지식, 전문 분야, 너의 comfort zone이라는 단어 표현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가 편안하게, 네가 제일 잘하는 과목, comfort zone, 그죠? 너의 전문 분야 바깥의 토픽, 넓은 영역의 토픽을 잘 알고 계시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 왜? 이 도움이 된다가 결국엔 루브릭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스몰 토크잖아요. 그죠? 그것도 뭘 하는데? human exchange, social bridge. 같은 얘기잖아요.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회 여기 이 글의 핵심은 사회생활하는 데에서 넓은 지식으로 스몰 토크를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몰 토크가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하다를 말하다가 보니 소재들이 계속 무슨 뭐 소셜 나오니까 무관한 문장 뭐 나옵니까? 또 social theory approach 이렇게 나오죠. 또 social theory approach, 사회적 이론의 접근법,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emphasiz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ocial context. 여기서 이제 무관한 문장이 뭐가 나옵니까? 사회적 context. 무슨 말이죠? 사회적 컨텍스트에서 이 컨텍스트는 무슨 뜻이죠? 내 주변 환경. 원래는 문맥이라는 뜻이죠. 문맥. 텍스트를 합쳐놓은 이와 between the line이라는 뜻이죠. 이 문장과 이 라인의 문맥을,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환경이죠. 사회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라는 무관한 문장이 나와버렸습니다. 사회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몰 토크를 하려면 폭넓은 지식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무관한 문장으로 끌고 들어왔다. 무관한 문장을 이제 빼고, 이제 무관한 문장, 여기서 원문은 다시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 그냥 무관한 문장 빼고 내용을 이해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신이 끝나고 나면 또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무관한 문장 문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간접쓰기 영역 중에 하나예요. 무관한 문장이. 그러니까 네가 글을 쓸 때, 어제도 말했었죠. 글을 쓸 때 뭐하게 써야 되니까, 일관성 있게 써야 되니까 가다가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일관성 있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관성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제 문장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근거를 대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연구기관에 의해서도 다 밝혀졌단다. 얘네들이 이미 다 증명했단다. 보여줬다는 여기서 증명이죠. 뭐라고? 더 more 하면 할수록 더 better 한다. 이랬을 때 이거를 여러분도 원문으로,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more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는지 원래 문장의 어순이 되게 중요해요. 이 more는 어디로 가요? people feel more 이 말이죠. 여기는 쉽게 말하면 부사였어요. 부사에다가 더를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feel more, 뭐를 feel? that 뺐죠. 함에 따라, 이제 원문에서는 이 as를 집어넣겠죠. as people. 잠시만 보세요. 스펠링 왜 이렇게 쓰냐?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완벽한 모습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낯설겠어요, 수진아? 네, 맞아요. 굉장히 너무 낯설게요.
너무 익숙한 점. As people feel more 대시죠 이렇게. 더더욱 이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렇게 돼 있죠. 하고 여기서 이제 better는 뭐예요? They like better. 또 이 better니까 또 무조건 형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like better는 여기서는 부사죠. 더 많이 좋아하게 됩니다. 따라서 또 이제 양걸식이죠. 결론이죠. 따라서 늘려라 너의 지식의 폭을.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니라. 프로젝트는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시험 보고 있죠. 투여하다. 뭐를 투여할 수 있다? 너의 favorable image다. favor가 무슨 말이죠? favor가 선호가 있고 부탁이 있죠. 그래서 선호하다가 favorite이고 내가 좋아하는 부탁은 그죠? Do me a favor. 여기서 favorable 선호할 만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4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것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했습니까? 아니 모르죠. 그건 출제자가 낼 수 있으니까 한 거고. 얘는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아유 일단 주제가 좋아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건 읽어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네가 읽어봐. 주제가 환경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뭘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우리 전 국민의 보건복지부인가요? 우리 전 국민의 건강은 어느 쪽 부서가 담당하고 있죠? 내가 그걸 잘 몰라서. 보건복지부인가요? 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 캠페인 자체가 잘못된 점은 뭡니까?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게 뭐예요? 아침밥을 누가 먹기 싫어서 안 먹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침밥이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걸 몰라서 안 먹나? 왜 안 먹죠? 시간 없어요. 챙겨줄 사람이 직장을 가야 돼요, 엄마가. 그럼 엄마는 그러면 집에 있으란 소리인가?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식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뭐하고 결론돼요? 결국에는 사회적 돈하고 결론이 돼요. 외벌이 집이 여기 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사회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호의 운동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뭐를 합시다.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게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연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요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얘기를 알려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가 들어가 있는 주제는 당연히 시험에 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차가 가다가 멈춰버리네요. 추추가 좀 약간 연료가 좀 떨어졌나 봐요. 쉴 때가 좀 된 거죠.